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이러한 역사와 그리고 현재 정치 구도, 역학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급한 주제가 아니라서 좀 미루고 호르무즈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군이 퇴각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트럼프 또다시 핵 공격 위협을 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이고 결국은 러중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 엑시오스 관련돼서 백악관 엑시오스 그리고 시장 조작, 트럼프의 말이 바뀌면서 시장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고 그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고 뭐 숏으로 롱으로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고 있고, 자, 이런 시장 조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루머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된 인물,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미국이 좀 시끄럽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X에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도 도대체 누가 시장 조작을 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말이 그 도구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트럼프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경우, 즉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합의가 곧 임박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름값, 주가를 조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엑시오스의 허위 정보를 덤핑하는 사람 있죠. 바락 라비드라는 인물입니다. 주이시죠. 이스라엘 국적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쿠슈너 그리고 위트코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전에 IDF 이스라엘 군 소속입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온갖 뭐 정보를 유출하면서 또 이제 이것을 펌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시장을 조작한다. 막스 브루멘트를 이렇게 썼는데 1년 넘게 시장을 조작해온 이 악당들, 사실입니다. 이 증시, 금융시장을 조작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악당입니다.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익명으로 인용하면서 이란 전쟁을 조장하고 이건 전쟁 시작하기 전,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작을 조작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줍니다. 엑시오스가 그 주요 창구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이 바라크 라비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이 오바마가 이스라엘 대사와 이렇게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뭐 대화 이런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비드가 등장하는데 트럼프, 쿠슈너, 위트코프 부패 게임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인물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엑스에서 온갖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전쟁을 선동하는 이 바라크 라비드, 이 사람의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 트럼프, 위트코프, 쿠슈너 이들이 이제 미리 포지션을 잡고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계돼서 뭐 평화위원회, 여기도 이제 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머뭇대는 사이에 이제 호르무즈를 뚫은 일본, 뭐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한다. 일본은 사할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사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와는 별도로 이제 종합상사 네트워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글로벌한 에너지 자원 관련되어서 일본 종합상사의 지분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남미,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일본 같은 종합상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국에도 종합상사는 있습니다만 그 역할이 일본에 비해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무언가 해야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고 뭐 아프리카든 남미든 중동이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선진공업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나 자원 조달을 위해서 넓게 이제 이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죠. 뭐 여기에 필요하다면은 일본과 미국과 뭐 또 다른 러시아와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승절 관련돼서, 자, 이제 전승절 하면은 모스크바 광장에서, 붉은 광장에서 막 행진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드론 공격을 한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가 분노하게 되겠죠. 푸틴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에 있는 외교관들은 떠나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런 짓을 했을 경우 대규모 보복을 가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젤렌스키가 과연 할까?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링컨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공급했다면 스팅어, 제벌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그 전에 이미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토와 미국이 무장을 시켰죠. 그리고 전쟁 직전에 엄청난 무기를 공급하고 이 돈바스에서 이렇게 이제 당시 반군들 지역이죠. 이쪽으로 침공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로전에 대한 본질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찢어서 해체하기 위해서 나토를 동진시키면서 그 마지막 툴,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만만한 툴, 익스펜더블한 소모해도 상관이 없는 툴, 슬라브인들로 구성된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 나치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은 이 나치즘을 자극하면서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러시아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543주 줍니다. 그런데 이 이란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뭐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좀 유의를 즐긴 겁니다. 6주 만에 끝났다. 우리는 이겼다. 뭐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정신승리하고 이제 철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지역은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나가면은 패했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미국의 국력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윗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티브 행스, 이 존 사킨스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이번 전쟁으로 중국의 소프트파워, 중국의 이미지가 좋아졌고 러시아는 중립이라 치고 자, 미국은 추락했다. 세계인들 좀 이제 유색 인종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리고 일부 에이시안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미지, 미국은 이제 십선비들의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 정치인들 나가서 근사하게 나이스 토킹하고 그리고 글을 쓰면은 뷰티풀하게 이제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성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비콘이야. 실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인들을 끌어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미국의 목적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국력이고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일기에는 그런 이미지를 어느 정도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잡음은 있었습니다만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미국을 전쟁에서 구해내겠다. 영원한 전쟁에서 구해내겠다. 미국 국민들을 위한 나라로 개조를 하겠다. 동시에 세계 국가의 주권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대신에 미국도 이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팬시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이 보수 진영층. 그런데 이기에 들어서서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팽창 그리고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악당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미국은 십선비의 나라입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문장 그리고 사상 이런 어떤 이제 정신적인 철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의 이 독립정신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미도 이제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조지 워싱턴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정신 이것을 받아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독립을 해왔죠. 다시 그런 소프트 파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암담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데이비스 중령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큰 심각한 재앙이 올 수 있다. 특히 농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음모론적으로 보면 인구 감축을 위한 플랜이 아닌가, 고도의 플랜이 아닌가. 자,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젤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미국 농가 70%가 파산한다. 이런 뭐 끔찍한 경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료가 부족하다, 디젤 가격이 치솟는다, 농가가 이제 망한다. 그 경우 2027년에 엄청난 기아가 덮칠 수 있죠. 아프리카나 남부 인도 그리고 이제 남미 이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니카라구아의 운하를 만든다. 니카라구아는 이제 공산국가로서 중국과 뭐 우방이죠. 이 니카라구아 운하를 그냥 아예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버린다. 지금 파나마 운하는 원래 이제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노동자들은 외국 세계 각국에서 와서 했습니다만 이 미국은 자신의 자본으로 이제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군사적인 개입, 정치적인 개입을 해서 주무르고 있죠. 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선사들이 있습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중국 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렸죠. 자,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의 거의 뭐 4분의 3이 중국 관련된 겁니다. 자, 이쪽이 거의 뭐 폐쇄된 상태인데 니카라구아 운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게 아닌가. 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니카라구아 운하는 이제 과거부터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추진됐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미 관련돼서 이제 완전히 미국의 영향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반미적인 성향, 뭐 예를 들면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이런 나라 이제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 그리고 에르난데스 대통령 마약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사면을 줬죠. 자, 그리고 하비에르 밀레이, 벤자민 네타뇨 이들이 뭐 어떤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선전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스페니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멕시코 정권 무너뜨리고 콜롬비아 정권 무너뜨리고 이런 플랜, 이런 이제 계획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미에 대해서 뭐 이런 종류의 공작, 이것은 뭐 역사가 뭐 80년, 90년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뭐 CIA에 대해서 특별히 이 게릴라, 특히 이제 남미를 염두에 두고 게릴라 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뭐 교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남미 역사, 그리고 현재 이제 파나마에서 정글 훈련 학교를 미군이 이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작전을 하는데 남미에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나 이런데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정글 관련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미국은 이런 것을 잘합니다. 이 타겟이 어딘가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자, 반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미국이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게릴라전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 남미 관련된 거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미의 공산 게릴라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타격하는가, 그리고 마약 관련 단체들 이런 훈련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란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컬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사도 올리고 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 얼마 전에 이란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것보다 미국이 공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대한 타격을 미군 기지에 입혔다.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우 정교하게 타격을 했죠. 암체오르드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자,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전황이 이제 계속 불리하고 또 무엇을 해도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이제 서서히 철수한 것,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는 거죠. 이번은 이란의 이제 군사력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이라크 북부부터 그리고 이제 남쪽까지. 자, 이제 미군 기지들이 이란군의 타격에 의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고 철수하고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뭐 호텔방을 전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미군이 중동 전역에서 이제 이란 군사력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이란과 딜이 없으면 다시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공수, 에어리프트죠. 그리고 해상 수송, 이것에 이제 엄청난 차이를 감안하면은 필요한 군사력을 다시 걸프만에 집어넣는 것, 여기에는 이란과의 딜이 필요합니다. 이란과 평화를 하든 뭘 하든 미군의 군사력이 들어와도 좋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자, 이란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반격이 무엇이 남아있는가?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공중폭격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쿠웨이트 쪽에서 20만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모아서 후제스탄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후제스탄 지역, 쿠웨이트 바로 옆입니다. 이쪽 지역에는 이란의 핵심 이제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이쪽을 점령하게 된다. 이건 사담 후세인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평지입니다.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란과 이제 협상이 임했을 때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군사 자원을 쌓아야 됩니다. 최소 9개월 이상, 그리고 이 시리프트 해상 수송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호르무즈를 봉쇄했죠. 이란이 전쟁이 터지자 호르무즈를 봉쇄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군의 해상 수송을 저지하는 겁니다. 공중 수송기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이나 홍해 쪽에서 쿠웨이트 쪽으로 육로로 이동시킬 수 있지 않는가. 자, 이 사막 뭐 60도 이렇습니다. 거리도 엄청납니다. 이 물자와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양, 이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역봉쇄 이후 이란 선박 100여 척이 지금 뚫고 나갔습니다. 물론 작은 선박으로 대체가 되었고, 그리고 저지율은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이란, 파키스탄, 인도 연안을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해에서 진행되는 역봉쇄 2, 3개월 정도가 앞으로 맥습니다. 그동안 오래 있었고, 이 정도 있으면은 해군 함정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떠나고 다시 이제 대체할 해군력이 와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가용 가능한 해군력의 거의 대부분이 와 있습니다. 물론 가서 좀 회복하고 수리도 하고 이러면 가능합니다. 최소 아마 4개월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그리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봉쇄가 무슨 뭐 바다에 소풍 가는 거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의미 있는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중폭격은 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그것도 이제 시한부입니다. 한 3주가 맥스입니다. 그 다음은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어제 폭스뉴스에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뭐 인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미국의 현재 있는 해군력으로는 뚫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해전을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패퇴했죠.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는 뭐 유엔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에 호소합니다. 이란 놈들 말이야 국제 수로로 막고 있습니다. 유엔이 왜 나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딴 데 가서 이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핵무기 공격, 이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의 핵 대재앙이 터질 수도 있다. 휴전이 없다면 이란에서 하나의 거대한 섬광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거 보고 싶지 않으면 협정에 서명해라. 이렇게 핵 공갈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핵 공갈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강제로 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테헤란 주민들 떠나라. 이것은 뭐 테헤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핵 공갈로 들리죠. 왜냐하면 민간인들 뭐 거의 10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 떠나라. 이 뜻은 수소폭탄 한 발 떨어뜨리겠다. 뭐 이건 이런 공갈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문명말살, 이것도 휴전을 강제하기 위해서 문명말살, 뭐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란의 동의를 뭐 어떤 사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란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뭐 0%에 가깝지 않겠냐.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핵가닥할 수는 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핵가닥할 수는 없죠. 비핵 국가를 상대로 지금 상태에서 핵무기를 쓰는 거, 이것은 미국에도 이제 자멸적인 행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공갈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풍자 만화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 해군력으로 뚫을 수 있는가? 물론 뭐 공군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저기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불길에 휩싸인 사진. 자, 이란 측은 미국 구축함이 무언가 이제 한 대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동하는 건데 이게 나사의 이제 열추적 위성에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화염들, 이게 이제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5개 정도.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이후입니다. 자, 없을 때는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적외선이 탐지가 되죠. 열 탐지가 된 겁니다. 나사 위성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 대 맞았다. 그런데 뭐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뭐 배가 침몰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알레베크 구축함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폰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뭐 한 3방 맞아도 뭐 침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미사일보다도 드론에 맞지 않았나. 드론에 맞으면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뭐 드론 같은 거, 이 사헤드 드론 같은 거 한 30발 맞아도 이렇게 배가 침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파괴력이 약한 이제 사이드 드론 같은 거 이런 것으로 한 방만 제대로 맞아도 배가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기 통제 시스템 혹은 레이더 통신 시설 혹은 뭐 수직 발사관 근처, 자, 이런 데 맞게 되면은 배가 이제 더 이상 작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후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시간대 어떤 상업 선박도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영국 해군도 어떤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군함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주류 언론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CBS에 이 펜타곤의 어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미국 구축함 3척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이제 교전이 있고 그 다음에 퇴각을 했습니다. 뭐 이 탁스턴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 구축함 3척이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미국 해군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라고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넣었겠죠. 자,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근접 방어 도구죠. 바로 이제 팔랑스입니다. 이 발칸포입니다. 이것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미사일과 대한 미사일 드론을 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다층적인 방어망이 있죠. 그것을 다 뚫고 마지막 최후만 한 300m 뭐 이 정도까지 근접을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수단이 없는 거죠. 그때 돌아가는 게 팔랑스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최후의 관문 골키퍼죠.
팔랑스 이게 작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 이 구축함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1차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퇴각했죠. 이때 당시에 자, 이 두 척의 선박은 좌초가 되었다. 자, 이제 뭐 바닥에 끌고 갔다는 겁니다. 피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은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해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 척이 무언가 이제 맞지 않았냐. 결국 일주일 동안 두 차례 해전을 했는데 다 퇴각했습니다. 이란군은 심각한 무기를 쏘지 않았다.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조합해서 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고르바초프가 이제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CBS에 따르면은 마지막 최후의 관문, 이 골키퍼 팔란스까지 사용했다. 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패한다, 놓친다, 그때는 배가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팔란스는 30초 동안 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당 뭐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죠. 근데 우라락 쏘면은 그 다음에 이제 30초 뒤에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때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만약 두 발이 똑같이 날라온다. 그런데 한 대는 요격했는데 한 대를 놓친다. 그러면은 배가 두들겨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층 방어망이 실패했다. 일단 미국의 공군 전투기가 그 위에 이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미사일이나 이제 사헤드 드론 이런 것을 요격할 수 있죠. 아파치 헬기도 떴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단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SM2가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SM6가 날아가죠. 그리고 ESSM이 날아가고, 그리고 램 아시죠? 조그만 이제 이 대공 미사일입니다. 마지막에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이 게틀링 기관총 팔랑스입니다. 이게 30초 동안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은 탄창을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 한 발을 놓치고 한 발이 더 날라왔다. 이때는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맞았다. 그 경우는 당연히 패퇴하는 거고, 그리고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이지스 구축함은 방어 미사일들 툴들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떠날 수밖에 없죠. 이건 역시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해상 패배입니다. 해상 패배. 그런데 토마호크로 공격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널드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뚫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언가 날라오죠. 그래서 방어를 했습니다. 떠나면서 무언가 이제 보도할 자료가 필요하죠. 그냥 나가면은 퇴각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토마호크 몇 발을 쏜 겁니다. 그런데 카심섬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이 항구들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미 지하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빈 항구에 두들기고, 멀리서 보면 이제 항구에 어떤 폭발이 있고 이랬는데, 자, 이제 미군은 때리고 교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보도용에 불과하다.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패퇴하면서 쏘고 전시용으로 쏘고, 뭐 실제로 입힐 수 있는 피해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항구는 비어 있습니다. 지하로 동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도널드 고르바초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하는 영상이죠. 자, 가서 이란 놈들 때리고 그 다음에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뚫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뚫지 못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공 시스템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투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자세한 분석 기사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호르무즈 봉쇄, 이것은 뭐 이란이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자, 이란은 분명히 이 오만 밑에 있습니다. 이제 아라비아에 여기 있는 함정들을 공격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전쟁 상태가 되면은 미국 해군 함정들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 인도양 한 800km 떨어진 지점까지 벗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앞까지 아라비아 해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뚫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란은 이제 이미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쏜다. 들어갔기 때문에 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이렇게 미국 함정들이 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월시저널, 이것은 뭐 여러분들 어제 보셨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영공을 열지 않아서 미국이 공격을 중단했다. 그리고 뭐 유가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있다가 열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가 지금 현재 미국의 반기를 들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란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사입니다. 이란이 정밀하게 타격했다. 그리고 호르무즈 관련돼서도 어제 있었던 기사인 이것도 이제 자세히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그것을 미국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전 이동식 발사대 재고의 75%. 자, 그동안 이것은 뭐 90%로 파겠다. 제가 이거 거짓말이다. 최소한 한 80%의 미사일량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을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재고 한 75%, 그리고 전쟁 전 미사일 비축량의 70%. 자,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한 80%더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은 복구했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복구에 뭐 입구 같은 거 파손되고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도 이제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미사일은 한 80% 이상 전체 재고 중에서, 그 다음에 발사대는 또 이 정도, 그 다음에 지하 시설은 거의 인택트하게 보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는데, 자, 이제 미국이 90%를 파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어쨌든 이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올라온 이 기사는 CIA의 어떤 비밀 분석관이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 이야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트윗을 쓴 사람은 존 서킨스 교수죠. 그리고 4월 3일에 미국의 F-16이 손상을 입고 뭐 비상 착륙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F-4 팬텀과 공중전을 했다, 도구 파이트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쿠웨이트에서 이제 F-4가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인터레스트 올라온 기사, 네오콘이 배후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란의 맨패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열추적 미사일 미 공군의 악몽이 되고 있다. 자, 이 기존에 있던 열추적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차관 주변 공기 사이에 열 대비를 감지해서 쏘는데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미국 공군의 악몽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더 뉴 아틀라스 이제 브라이언 벌레릭, 이 빡빡이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미국이 어떤 국가를 파괴하겠다. 미국의 인내심, 집요하고 끈질기고 강합니다. 심지어 굴욕도 감수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허점을 엿보고, 미국은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엄청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할 겁니다. 이란 파괴 공작, 이것은 결코 멈춘 게 아닙니다. 이란은 끝없이 이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브라이언 벌레릭은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자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이란을 군사적으로 뚫을 수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간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살라미 전략입니다. 미국은 심지어 굴욕도 감수합니다. 여기 이제 잘게 잘라가면서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을 집어넣는 거, 이건 역시 살라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함 몇 척 집어넣어보고 이란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슬금슬금 계속 집어넣는 거, 이것이 바로 살라미 전략입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이런 살라미 전략, 미국이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굴복하고 미국을 공격하기는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은 나름대로 체스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초전에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것은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라미 전략을 이제 빠진다. 그래서 미군의 침투를 허용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 또다시 이제 군사 자산을 걸품 안에 쌓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큰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에 이렇게 이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전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미군의 이제 살라미 전략 한 척씩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뚫리면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란은 초전에 틀어막겠다. 이런 이제 게임 티어리,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군사자산을 여기에 쌓는다. 여기에는 해상 수송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고, 자, 그리고 이란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전쟁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가. 저는 이것을 필연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굴욕 때문이라도, 이것은 뭐 트럼프랑 상관이 없이 이 펜타곤 자체가 입은 굴욕, 이것 때문이라도 이란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자, 그런 먼 미래를 보면은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겠죠. 이란은 분명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의 적절한 도움이 더해지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이제 재래식 공격에 국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툴을, 그런 무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의 대립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정치학적으로는 이란을 이제 친구로 끌어들이는 그 공격적인 태도를 버리고 친구로 끌어들이면은 미국의 패권에 엄청난 이제 이 후원군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 유토피아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죠. 결국 이란은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더욱더 이제 무장을 강화하게 될 거고,
이러한 미국도 역시 이제 어떤 형태의 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이제 군사 자산을 쌓게 될 겁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거다. 일단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의 패권, 뭐 경제라든가 달러 관련된 것 이런 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미국의 이런 이제 공격적인 태도가 좀 수그러들 수는 있겠죠.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이러한 역사 관련돼서 정치 세력 분포도 이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